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마트에 가시면 납작하게 퍼진 초록색 잎채소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SNS에서도 난리가 났죠. 바로 봄동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동의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봄동 비빔밥이 엄청난 유행을 타면서 봄동 가격이 치솟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봄동이 그냥 맛있기만 한 채소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봄동이 왜 봄의 보약이라고 불리는지, 일반 배추와 뭐가 다른지, 어떤 영양 성분이 들어있고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을 주는지, 또 주의해야 할 부작용은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대유행인 봄동 비빔밥을 가장 맛있게 만드는 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30분 동안 봄동의 어부터 지까지 파헤쳐 볼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봄동이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갈게요. 봄동은 한마디로 겨울철 노지의 파종에서 봄에 수확하는 배추입니다. 학술적으로는 비결구 배추, 즉 속이 꽉 차지 않는 배추라고 합니다. 우리가 김장할 때 쓰는 일반 배추는 결구 배추라고 해서 겉잎이 속잎을 단단하게 감싸면서 동그랗게 뭉치죠. 반면에 봄동은 겨울의 추운 날씨 때문에 잎이 안으로 말리지 못하고 바깥으로 활짝 벌어져서 땅바닥에 딱 붙어 자랍니다. 이 모양 때문에 붙은 별명이 참 재미있는데요. 납작배추, 납닥배추, 딱갈배추 같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봄동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밭에서 납작하게 퍼진 모양이 마치 소가 밭에 똥을 싸놓은 것 같다고 해서 봄동이라고 부르다가 어감을 순화해서 봄동이 되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봄에 먹는 배추라는 뜻에서 춘백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봄동, 역사가 꽤 깁니다. 한반도에서 배추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당시의 배추는 오늘날처럼 속이 꽉 찬 결구배추가 아니라 봄동과 같은 불결구배추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우리 조상들이 처음 먹기 시작한 배추의 원형이 바로 봄동에 가까운 형태였다는 거죠. 조선시대 세조 4년 1460년 기록에도 배추가 질병 치료에 널리 쓰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처럼 김치의 주재료가 된 것은 이후의 일이고 원래는 약용에 가까운 쓰임이었던 겁니다. 봄동의 제철은 보통 12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입니다. 특히 2월에서 3월 초가 가장 맛있는 시기죠. 지금이 바로 딱 봄동의 전성기입니다. 대한민국 봄동의 약 70%는 전남 해남군과 진도 주변에서 생산됩니다. 이 외에도 전남 완도, 경북 칠곡 등이 주요 산지로 꼽힙니다. 남해안의 따뜻한 해풍을 맞으며 겨울을 견딘 봄동이 당도도 높고 식감도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봄동은 추위에 강한 채소입니다. 오히려 추위를 견디면서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당분과 아미노산을 더 많이 축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겨울 해풍을 맞고 자란 봄동이 일반 배추보다 훨씬 달고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는 겁니다. 자, 이제 봄동의 영양 성분을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표준 식품성분표 자료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봄동 백지 기준 열량은 약 23kcal에 불과합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저열량이죠. 밥 한 공기가 약 300kcal인 것과 비교하면 봄동은 양껏 먹어도 칼로리 걱정을 거의 안 해도 됩니다. 수분 함량이 매우 높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칼륨, 인, 철분 등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봄동의 영양 성분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 바로 베타카로틴입니다. 국가표준 식품성분표에 의하면 봄동 백지당 베타카로틴 함량은 약 926g입니다. 일반 배추는 같은 양의 145g이거든요. 계산해보면 봄동이 일반 배추의 무려 6배 이상 많은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는 겁니다. 양배추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양배추 대비 약 70배라는 보도도 있을 정도입니다. 베타카로틴이 뭐냐고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비타민 어로 전환되는 전구체 물질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고 노화를 늦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의 전구체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조리해서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봄동을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무쳐 먹거나 돼지고기 삼겹살과 함께 쌈을 싸서 먹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아주 합리적인 조합인 거예요.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죠? 베타카로틴 외에도 봄동에는 놀라운 영양소들이 가득합니다. 먼저 비타민 C입니다. 봄동에는 일반 배추 대비 약 2.5배 많은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 콜라겐 합성, 피로 회복에 필수적인 영양소죠. 칼슘도 주목할 만합니다. 봄동 백지에 약 101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일반 배추는 53mg입니다.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뼈 건강이 중요한 중장년층,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여성분들에게 아주 좋은 칼슘 공급원이 됩니다. 칼륨은 체내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인은 나트륨 섭취가 많은 편이잖아요. 봄동의 칼륨이 과잉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 줌으로써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아미노산도 풍부합니다. 봄동을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 아미노산 때문입니다.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채소, 그것이 봄동입니다. 자, 이제 영양 성분을 바탕으로 봄동이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을 주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눈 건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베타카로틴, 이것이 체내에서 비타민 어로 전환되면 눈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어는 눈의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데 필수적인 물질이에요. 부족하면 야맹증이 올 수도 있죠. 특히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 컴퓨터를 보잖아요. 눈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안구 피로 개선, 안구 건조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눈이 쉽게 피로하신 분, 건조한 느낌을 자주 받으시는 분, 봄동을 꾸준히 드셔보세요. 두 번째, 노화 방지입니다. 봄동에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이 두 성분이 모두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호흡하고 음식을 소화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끊임없이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면 세포가 손상되고 이것이 쌓이면 노화가 빨라지고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봄동의 항산화 성분들이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줍니다. 피부 탄력 유지, 주름 예방, 세포 노화 억제에 도움을 주는 거죠. 봄동을 먹는 화장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봄동에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백혈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했을 때 우리 몸의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환절기에 감기가 걱정되시는 분, 면역력이 떨어져서 자주 아프신 분들에게 봄동은 천연 면역 강화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봄은 일교차가 크잖아요. 면역력이 흔들리기 쉬운 계절에 제철 봄동을 먹는 것, 자연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건강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빈혈 예방입니다. 빈혈은 혈액을 통해 공급되는 산소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철분 부족이 원인이 되죠. 봄동에는 철분, 칼륨 등의 무기질과 함께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적혈구 생성을 돕고 산소 운반 능력을 높여줍니다. 평소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시거나 손발이 저리고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 분들은 빈혈을 의심해 보시고 봄동을 식단에 넣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다이어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봄동은 백지당 겨우 23kcal입니다.
수분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적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배고픔이잖아요. 봄동은 양껏 먹어도 칼로리 부담이 거의 없으면서 비타민과 무기질까지 보충해주니까 다이어트 중 영양 불균형을 막아주는 일석이조의 식재료입니다. 여섯 번째, 혈액순환과 혈관 건강입니다. 봄동의 칼륨 성분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의 항산화 작용이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시켜줍니다. 이는 곧 고혈압,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의 예방으로 이어집니다. 간장에서의 콜레스테롤 합성 작용을 억제하는 효과도 보고되어 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식재료입니다. 일곱 번째, 변비 예방과 장 건강입니다. 봄동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배변이 원활해지면 체내 독소가 빠르게 배출되고 이것은 피부 미용 효과로도 이어집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 피부 트러블이 잦으신 분들에게 봄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피로 회복입니다. 봄이 되면 우리 몸이 나른해지죠. 이른바 춘곤증입니다. 겨울 동안 움츠렸던 신체가 봄의 기온 변화에 적응하면서 에너지 소모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봄동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성분들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기력을 보충해줍니다. 봄에 나른하고 피곤하신 분들, 제철 봄동으로 활력을 되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이 딱 필요한 시기에 딱 필요한 영양소를 담은 채소를 내어주는 거죠. 효능만 알려드리고 끝내면 무책임하겠죠. 봄동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봄동은 찬 성질을 가진 채소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냉성 식품이에요. 그래서 몸에 열이 많은 분에게는 아주 좋지만 반대로 평소 손발이 차갑거나 아랫배가 찬 분,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 맥이 약한 노인분들은 과다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이 드시면 복통이나 설사가 올 수 있어요. 둘째,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추과 채소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갑상선 억제 물질이 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은 과도한 생 섭취를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생으로만 많이 드시는 것은 위벽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은 데쳐서 드시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하면 건강한 성인이 일반적인 양을 드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체질이 찬 분, 소화기가 약한 분,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은 적당량을 지켜주세요. 자, 이제 실전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봄동을 고를 때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잎이 꽃처럼 옆으로 넓게 퍼져 있는 것을 고르세요. 땅바닥에 딱 붙어 자란 것이 겨울을 잘 견뎌낸 건강한 봄동입니다. 둘째, 겉잎은 연한 녹색, 속잎은 선명한 노란색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속이 노랄수록 고소하고 달짝지근한 맛이 강합니다. 셋째, 잎에 반점이 없고 깨끗하며 하얀 줄기 부분이 짧고 선명한 것을 선택하세요. 넷째, 크기는 성인 남성의 두 손바닥 정도가 최상품입니다. 너무 큰 것은 억세고 너무 작은 것은 맛이 덜할 수 있어요. 봄동은 수분이 많은 채소라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씻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감싸서 비닐팩에 넣고 냉장고 신선실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약 일주일 정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씻은 봄동을 보관해야 할 때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금방 물러지고 쉽게 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봄동은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타민 손실이 커집니다. 가급적 사자마자 빨리 드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제철에 신선한 것을
바로 먹는 것이 봄동을 가장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셨을 봄동 비빔밥 시간입니다. 최근 SNS에서 정말 대유행이죠. 만드는 법이 의외로 간단한데 맛은 기가 막힙니다. 제가 가장 맛있는 버전으로 알려드릴게요. 주재료는 봄동 약 300지, 그러니까 작은 것 한두 포기면 됩니다. 그리고 밥 2인분, 계란 2개입니다. 양념장 재료입니다. 고춧가루 2큰술, 진간장 2큰술, 멸치액젓 1큰술, 매실청 1큰술, 설탕 반 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다진 파 2큰술, 참기름 1큰술, 통깨 넉넉하게 준비해주세요. 기호에 따라 들기름을 추가하셔도 좋고 청양고추를 채 썰어 넣으면 알싸한 매력이 더해집니다. 먼저 봄동의 밑동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벌어진 잎을 한 장씩 떼어내면서 겉잎, 중간잎, 속잎을 분리해주세요. 겉잎 중에 너무 억센 바깥쪽 잎은 된장국이나 볶음용으로 따로 빼두시고 부드러운 안쪽잎 위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흐르는 물에 56번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봄동은 땅에 납작부터 자라기 때문에 잎 사이사이에 흙이 끼어 있을 수 있거든요. 꼼꼼하게 씻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씻은 봄동은 물기를 탁탁 가볍게 털어내주세요. 완벽하게 말릴 필요는 없지만 물이 너무 많으면 양념이 묽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도마 없이 손으로 쫙쫙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주세요. 큰 양푼에 바로 넣으시면 됩니다. 가위로 듬성듬성 잘라도 좋고요. 봄동 비빔밥의 매력은 이 거친 손맛에 있습니다.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큰 볼에 고춧가루 2큰술을 넣고 진간장 2큰술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멸치액젓 1큰술, 이것이 감칠맛의 비밀입니다. 매실청 1큰술, 설탕 반 큰술을 넣어서 단맛의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다진 마늘 1큰술, 다진 파 2큰술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참기름 1큰술과 통깨를 넉넉하게 뿌려줍니다. 양념을 잘 섞어주세요. 포인트는 고춧가루가 간장과 액젓에 충분히 불도록 23분 정도 두는 겁니다. 그래야 양념이 봄동에 고르게 배어들어요. 찢어놓은 봄동에 양념장을 넣고 손끝으로 가볍게 묻혀줍니다. 여기서 절대 주의하실 점. 봄동은 절대 세게 주무르면 안 됩니다. 살살살 양념이 잎에 고루 묻도록 가볍게 뒤적여주세요. 세게 주무르면 봄동의 아삭한 식감이 다 죽어버립니다. 겉절이의 핵심은 이 아삭함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에 절이지 않고 양념에 바로 묻히면 풋내가 덜하고 식감이 훨씬 살아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팁입니다. 따뜻한 밥을 그릇에 담아주세요. 갓 지은 밥이면 최고이고 찬밥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밥 위에 양념한 봄동을 넉넉하게 올려줍니다. 양이 좀 많다 싶을 정도로 올리세요. 비비면 숨이 확 죽거든요. 그 위에 참기름 한 바퀴 둘러주시고 프라이팬에 노릇하게 부친 계란 프라이를 딱 올려줍니다. 계란 노른자가 반숙으로 촉촉하게 터지면 그것이 봄동 비빔밥의 완성입니다. 자, 이제 슥슥 비벼봅니다. 노른자가 터지면서 양념과 밥과 봄동이 하나가 됩니다. 아삭한 봄동, 매콤달콤한 양념, 고소한 참기름과 계란. 한 입 먹어보면요. 이것이 왜 난리가 났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 이 맛이에요. 봄동의 아삭한 식감과 고소함, 매콤달콤한 양념, 따뜻한 밥의 조화. 이거 한번 드시면 봄 내내 계속 만들어 드시게 될 겁니다. 봄동 비빔밥 외에도 봄동을 활용할 수 있는 요리는 정말 많습니다. 봄동 된장국은 구수한 된장과 봄동의 아삭함이 만나 깊은 맛을 내고 국으로 끓여도 비타민이 덜 손상되는 것이 봄동의 장점입니다. 봄동전은 바삭한 식감이 일품이고 돼지고기와 함께 봄동쌈을 싸서 먹으면 봄동의 부족한 단백질과 지방을 보충하면서 베타카로틴의 흡수율도 높일 수 있어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궁합입니다. 오늘 봄동의 효능부터 봄동 비빔밥 레시피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리하자면 봄동은 베타카로틴이 일반 배추의 6배, 비타민C는 2.5배, 칼슘은 2배가 넘는 영양의 보물 창고입니다. 눈 건강,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빈혈 예방, 다이어트, 혈관 건강, 변비 예방, 피로 회복까지 8가지 효능을 가진 봄의 보약이죠. 그리고 이 봄동으로 만드는 비빔밥은 10분도 안 걸리는 초간단 레시피로 최고의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봄동은 지금이 아니면 못 먹는 채소입니다. 제철이 지나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장에 가셔서 봄동 한 알음 사오세요. 오늘 저녁 봄동 비빔밥 한 그릇으로 봄을 맞이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봄동 레시피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